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입니다. 자, 10월 경마가 시작이 되었고요. 자, 10월 2일 1호 경마 방송 지금부터 갑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토요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9월 경마 끝이 났고요. 또 10월 경마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또 10월 경마로 접어들면서 또 대선 경주가 또 펼쳐집니다. 저희가 토요 경마 끝이 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네. 제가 이제 대선 경주, 남아있는 대선 경주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10월, 11월, 12월. 대통령배 대생도 있고, 그랑프리, 브리더스컵. 상당히 많은 대선 경주가 이제 남아 있는데, 특히나 10월달 하면은 역시 대선 경주의 해 아닙니까? 달 아닙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대선 경주. 상당히 많은 가족분들께서 경마장에 오실 걸로 판단이 들고요. 또 위니월드라고 이제 한국마사회 가천 본장 안에가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좋게 개편이 돼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제 서울랜드에 가지 않고 또 경마장으로 와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놀이공원, 이게 이제 딱 조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잘 활용만 한다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내 돈 갖고 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마팬들 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아마. 경마장에 저 의자는 내 거고, 저 벽은 누가 했고, 그런 얘기 하시죠. 경마장 모니터 주로에 있는 98억짜리. 예. 거기에 제 돈도 일부가 들어갔어요. 나는 또 궁금한, 경마팬들이 98억짜리를 원하지 않는데 98억을 그런 데 쓸까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크다며요. 저희 그거 화질도 제일 좋고 그렇다는데. 옛날 것도 좋았는데. 아니, 옛날 거 보는데 이상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옛날 게 무슨 전광판이 옛날 야구장 거 같은 것도 아니고 나올 거 다 나오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겠죠. 결론은 보여주려고. 이번에 이제 누가 또 오고 파트 2 되고 하니까. 근데 파트 1보다 더 좋은 시설은 최고니까. 그래요. 원정일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네, 이번 주 토요일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요 경마는 조금은 혼전도가 있어요. 충마 자체가 조금 불안한 경주가 많고요. 복병마 자체를 조금 노려야 되는 경주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마 접전 구도도 많은 그런 경주가 되기 때문에 일요 경마는 혼전도가 있는데, 또 한 경주 또 제대로 먹으면 재밌는 경주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녹화 들어오기 앞서서 잠깐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합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원정일 의원이 주중에 준비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요일은 또 우리 원정일 의원에게 또 많이 관심 마피를 많이 넘겨볼게요. 한번 많이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1경기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 지금부터 들어가는데요. 신병훈 의원부터 한번 풀어가는데, 승부처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특급 문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토요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성적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승부처는 전반부 3, 4, 5경주와 후반부 7, 8, 10경주인데요. 아무래도 후반부 메인으로 잡은 7, 8, 10경주에 좀 더 비중을 좀 두시길 바라겠고요. 9경주 대상경주고요. 자, 1경주 가시죠. 네, 1경주 이세마 경주 역시나 어렵습니다. 항상 전반부가 좀 어려운 게 띵말들을 세게 보느냐, 아니면 주행사 좋았던 말을 세게 보느냐, 그리고 또 이제 시네마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행 악벽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좀 항상 까다롭긴 한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뷔전에서 잠재력을 보였던 육바마 큐피드 플라워를 좀 관심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약간 고개를 들고 나오면서 발전 조치를 원활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중반에 이제 김혜선 기수의 로얄 에센스하고 좀 약간의 충돌 여러 가지 좀 악재를 보이면서 아쉽게 좀 착순권 근절에서 끝이 났는데 그때 당시 때 진로방이나 이렇게 악벽이 없었더라면 제가 보기엔 2차권까지도 가능했을 걸음이었고 실전을 뛰어봤다라는 거죠. 실전을 뛰어봤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외산마필인 사천원과 병합 쪽을 하면서 그걸 이제 뛰어넘는 훈련, 앞벽을 안 부리는 훈련, 따라가는 훈련을 진행을 했고 혈통적으로 봐도 이게 뭐 아주 뒤에서 뛸 말은 아닙니다. 여기 왜냐하면 천직곳의 자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빙고스타의 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나 스피드도 충분히 안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병합 쪽을 해봤고 또 데뷔전 한번 뛰어봤고 앞벽 순치하고 이번에 순발력 증강한 육바마 큐피드 플라워의 변화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9번말 리드먼입니다. 요 경주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거예요. 홍콩 자키 트로피 경주였습니다. 원정이 준메인에서 중배당을 좀 적중을 했었던 그런 경주인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마신이라고 하죠. 정말 마신이 없었으면 적중이 안 됐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외곽 사행했던 마필 그리고 내측으로 사행했던 마필 그러면서 잘 따라오던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리드머니가 만일에 안쪽으로 사행만 하지 않았더라면 리드머니가 꽂히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이고요. 선행이라면 직전 경주 보였던 안 좋은 습관들 상당히 병합 쪽에 하면서 채찍까지 동반한 그러한 상당히 좀 강한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마방이 기대치가 있는 마필 9번마 리드머니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리드머니란 마필을 직전에 좀 저도 이제 강하게 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세게 좀 봤는데 진짜 너무나 아쉬웠던 경주였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물론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제 그때 느낌은 뛰었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나라는 충분히 느낌이 해볼만 했었죠. 강하게 왔었던 그런 아쉬움이 많았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정일위원이 일단 그 점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래요. 9번 리드머니 이번 경기 한번 선전 한번 기대해보면서 저 또한 한번 힘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라나 스마트파크가 이제 직전에 채찍을 놓쳤는데요. 네. 문세영에서 박은우로 교체됐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전결을 먹었는데 그래 외곽에서 우른이 빠따라면 어떻게 또 한 번 더 연투가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요? 일단은 이번 경주가 단거리 1000m 타기는 한데 선행 욕심을 부려볼 만한 마필이 제가 추천드렸던 리드머니하고 외곽에 11번 스마트파크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리드머니가 선행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외곽으로 밀렸었고 그 전 경주 또한 11번이었어요. 이 마필은 게이트 운이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는 마필인데 그러면서도 이러한 기록들을 내고 이러한 성적들을 냈다라고 한다면 리드머니 쏘고 바로 뒷선에서 스마트파크 따라가고 뭐 그러한 전개를 충분히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6번, 9번 두 마리 관심 마필을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나 스마트파크까지는 좀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30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이제 1300이라는 거리가 좀 변수 작용할 것 같습니다. 1000m에서 잘 뛰었던 말과 1300 여기 휴양마 약간의 좀 인기마들 접전이긴 한데 약간 좀 변수를 갖고 있는 경주가 될 텐데요. 뭐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연이어서 좀 아쉬웠던 말 4번 마 호크아이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크아이즈 장점은 일단은 데뷔전부터 1200, 1200을 뛰었고 1300, 1300을 실전에 경험을 했던 말입니다. 문정윤 기수의 기승술 또 이혁 기수의 외곽 게이트의 아쉬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4번 게이트에 조성원 기수고 조성원 기수가 이제 직접 마무리 훈련까지 담당을 했죠. 근데 6주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승부를 할 때 승부를 또 1군 말로 또 해줬던 또 조성원 기수기 때문에 6주에서 또 아마 더 기회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점은 그거죠. 신이 워낙 좋은 말인데 요거로 조금 이제 순발력이 떨어졌던 건데요. 실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순발력도 어느 정도 업이 됐고요. 그리고 공백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뭐 상태적으로 오히려 조개량이나 강도는 더 끌어올렸기 때문에 또 편성적으로 아주 빠른 선행마도 없는 경주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실전 무대 1300 사바마 호크아이즈가 이번에는 제대로 첫 입상을 할 수 있는 찬스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데뷔전과 이전째는 그 주행검사 때 보였던 거는 그 순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490km 대 마체준까지
유지했다가 체중이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족했던 그 순발력 자체가 이제 많이 좋아진 모습을 직전에 보여줬고요. 14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 여파가 역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6번만 나트랑 추천드릴게요. 최근 보여주고 있는 꾸준함, 데뷔 이전째부터 상당히 좀 강한 상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덕성 1호라든지 직전 경주는 레베카 강하게 팔렸었던 마필인데 그 마필을 이겨주면서 입상까지 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삼봉 국산 2군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잘 따라갑니다. 이 48조에서 자, 박상우 기수를 기승을 시켰고 준비 자체 박상우 기수가 마무리 훈련 강하게 스포로 때려준 만큼 6번마 나트랑은 조교 우스마필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조교 우스마다 박상우 기수 지난번에 준철이가 끌고 왔습니다. 나트랑 부징에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연투까지도 조교 우스마라면 충분히 누림수가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번 프라우드가 이제 황순도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철경이가 지난번에 3차기 아쉬움 속에 순도 안장 안쪽 게이트 역시 황순도라면은 초반부터 때리고 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번 프라우드에 역시 앞선 초반부터 때리고 나가는 전개. 자, 이번 프라우드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246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원정일위원이 6번 나트랑이라는 마필을 조교 우스마라고 한 번 더 힘을 좀 실어주셨습니다. 네. 6번 나트랑 현장에서 상태 한 번 더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마필인 것 같습니다. 벨리 기수가 이제 어떻습니까? 벨리 기수. 벨리 기수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싶어요. 이게 이 기수가 좀 특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패러비 치면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누구죠? 임난이요? 임난? 임난 기수는 또 모래를 맞기 싫어하고 선행 가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벨리 기수는 특별하게 좀 특징적으로 이 기수는 어떤 전개를 좀 선호한다라든지 그런 게 아직은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아직 서울에서 14전밖에 뛰질 않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좀 차이라고 할까요? 그 차이가 역시 그 기수에게 많은 기회를 좀 주지 않는다는 게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부산같이 좀 많은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 조교사들은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항상 빼로비치는 좀 좋은 말 주고 또 빼로비치보다는 또 문세영에게도 좋은 말 주고.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13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머시라는 마필이 이제 이기회 기수, 사실 이기회 기수가 그렇게 많은 어떤 1년에 몇 승 합니까? 이기회 기수가 1년에 한 1승 정도 하죠. 5승도 채 못하죠? 저 지금 1승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뭐 그래요. 1승? 그렇죠? 5승도 못하죠? 1승? 하여튼 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기회 기수가 지금 몇 승 했습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2승 했나요? 2, 3승 했나요? 올해? 맨날 타는 말 그거 하나 하고 지금 계속 했을 텐데 저 정확히 뭐 숫자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계 기수가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초창기에 좀 반짝하더니. 초창기 감량 있을 그쵸. 때 좀 반짝. 감량이 없어지더니 그냥 완전히 아, 그냥 올해 4승이나 했네요 벌써. 4승. 4승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했네요 이계가. 4승 했잖아요. 1승을 좀. 근데 너무 안 해요. 작년에 1승, 재작년에 1승.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일단 2년 동안 2승 했네. 이기의 기수가 일단 지난번에 타고 2차게 왔습니다. 이제 부담량이 57점으로 올라간 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번 게이트 잡고 있는 노머시가 초반부터 한번 때리고 나가는 그림, 선행 가서 앞선에서 버티기 시도할 마필. 일단 노머시란 마필을 일단 좀 세게 보고 있고요. 역시 종반 뒷신발이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빛나는 탄력, 6번 힘찬 출발,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아이엔 캡틴. 이 정도가 일단 강력한 입상 도전마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안장의 어떤 기승술은 사실 좀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노머시 기회 한번 전개상 2점, 인기마들이 전부 다 뒤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앞에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노머시의 전개상 2점을 한번
점수를 주고 노머시를 놓고 한번 3경주 한 방을 한번 붙여 때리겠습니다. 아무래도 5번, 6번 요 안에서 후차권 압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5번 노머시, 3번 노머시 이마피를 중심에 놓고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원정일이요? 네, 이번 경주 1000m 단거리 편성이고요. 추천드린 마필, 제가 지금 언급드린 마필 안에서 레이스가 마무리된다. 서두에 좀 언급을 드립니다. 자, 5번마 스톰라이커고요. 7번마 슈퍼 로켓이고요. 외곽으로 올라와서 9번마 라운 콘도르가 승급전에 있고 11화 해가네가 승급전에 고배를 좀 마셨습니다. 이 추천드린 4마리 안에서 레이스는 끝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원정일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마필은 5번마 스톰라이커라는 마필이에요. 발주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요거는 좀 다중 여러분들도 좀 집중력 있게 보셔야 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마필인데, 보통 보면 라스트 직선 돌아서 뭐 채찍을 곱비를 갈아집으면서 곱비를 놓치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아마 보실 거예요. 기수가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 5번마 스톰라이커는 조인권 기수가 스타트하면서 놓쳤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스타트부터 잘못된 마필입니다. 기수가 의도치 않았던 곱비를 놓치면서 앞선을 가장하지 못했고, 자 그러면서도 라스트에 꾸역꾸역 잘 뛰었어요. 자, 이번 경주 5번마 스톰라이커 강하게 보면서 중심이고요. 자, 후차권 7번마 슈퍼로켓, 9번마 라온 콘도르, 외곽에 11번마 해가네, 요 3마리 안에서 주력, 반주력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한방막권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발전 동시에 채찍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놓고 볼 때는 1분 1초 때 상당히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5번 스톤라이커 이마피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4경주 승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원정일이요? 신병훈이요? 네. 그리고 1300 국내산 5군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개인적으로 참 사대가 안 맞는 말이 나와서, 뭐 사대가 안 맞았다라기보다는 입상한 게 없었기 때문에, 입상 못할 때만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잘못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관심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쪽에는 2번마 액톤 가야인데요. 자, 액톤 가야를 과거에 한 2번 정도 승부경주 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이 정확한 게 3착을 2번 냈죠. 이 말의 특성이 24번 뛰면서 3착이 6번입니다. 그리고 우승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조제로 기수가 다른 말은 참 야무지게 타는데 이 말만 타면은 조금 기승술이 자신감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발주가 나쁜 게 아닌데 자리 싸움에 조금 밀리고, 아니면 끝에서 날라오면 걸음은 남고, 근데 이상할 정도로 이 말만 타면 서두르질 않습니다. 자리를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 여기서 추천 안 했던 게 이제 조교가 좀 약해서 제가 추천 안 했었는데, 다시금 이번에 이제 강도를 드디어 끌어올렸습니다. 원했던 만큼 힘도 실었고 게이트도 안쪽으로 내려왔고, 편성 보니까 완벽하게 눈에 띌 만큼의 선행마도 없고 편성상 기복마들이 많고 성급마들이기 때문에 2번마 액톤 가야 마지막 조제로 기수, 요 구미에서까지 못 오면, 요 조교로서도 못 오면은 이건 더 이상 준비해도 어차피 이제 말이 4세가 됐기 때문에 정점은 거의 끝난다라고 봅니다. 그 마지막 찬스 2번마 액톤 가야 놓고 한 번 더 A급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제로가 그야말로 칼을 갈았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2번마 액톤 가야. 그래요. 조제로가 한번 그 아쉬움을 한번 떨쳐내기를 한번 응원해보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1400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이 경주도 약간의 이제 기복마들 경주인데, 그나마 이제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 중에 안쪽에 1번마 브룩스가 조금 더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브룩스의 지난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봅니다. 발주하고 상당히 좀 후미권으로 밀리길래 이거는 뭐 승부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우리 이준철 기수가 무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레이스 자체를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뒀고, 그러니까 무승보다는 약간 2착을 위해 탔던 거죠. 마지막에 딱 외측을 뽑아서 기가 막히게 날라왔는데, 대변에 1400거리입니다. 문정윤 기수하고 이제 첫 호흡인 게 문제는 되겠습니다만은, 말자차가 딱 한 번 힘쓰는 스타일. 그러니까 앞에 너무 힘을 쓰면 뒤가 안 나오고, 또 뒤를 너무 기다리면 타이밍이 안 나오는 말인데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대로
결대로만 몰아도 충분히 그 마지막 뒷심 지난번에 보였던 폭발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판정 자체가 아주 빠른 선행마 자체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브룩스가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문정균 기수와의 호흡만 아주 이상하게 발치지 않는다라면 브룩스의 상승세 한 번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8번마 신기파랑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기를 두고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공백기를 두고 직전 경주 뭐 진달래를 만나면서 꼬랑지를 조금 말았던 그런 마필인데 요게 오늘 원정일이 봤을 때는 기습으로 선행을 때리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휴양 공백 직전 경주는 의미 없고요. 이번 경주가 진짜 백이다. 8번마 신기파랑 추천드립니다. 신기파랑이요. 네. 빠른 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경기가 선행마가 없네요. 그렇다면 신기파랑도 충분히 한번 기습적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전개성 이점 살려볼 수 있겠고요. 부중이 50일까지 내려온 2km-의 7번 머스탱 스트롱이라 마필은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지난번에 14번 게이트, 아무래도 게이트 외곽에 어떠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마필이었고 이번에는 감량의 게이트가 일단 7번으로 좋아졌고 여기 동수 한장 일단 앞이 빠르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종반에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에게 기회가 온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부중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머스탱 스트롱 이 마필에게도 충분히 한 발의 어떤 기회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1번 브룩스, 7번 머스탱 스트롱, 8번 신기파랑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혹시 보시는 말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두보 같은 말이 이제 외곽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리를 줄였다는 게 상당히 좀 이점이 있고요.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필이 조금 확 달라진 느낌이 좀 나요. 아예 좀 기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전 경주 1700에서 안쪽 게이트의 최적의 전개 조건 선행을 가서 그대로 이뤄냈던 그러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걸음은 좀 확실히 좀 늘었다. 승환이가 탔을 때보다는 이현종이가 탔을 때는 뭐 전개적으로도 레이스 운적으로도 좋기는 했습니다만 1700m를 요 정도로 선행 가서 소화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교두보 역시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좀 더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전히 7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이죠. 8경주는 신하, 7경주, 8경주 연타승부 지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0월 2일 일요경마 오늘의 방송 A급 메인 승부처 7경주입니다. 1400m 4군 무대 12마리. 자, 오늘도 이제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를 승부처로 선택을 해서 잡고 들어왔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인기마는 존재하지만 인기마가 무조건이다 라는 경주보다는 그 인기마에 대한 가능성과 인기마의 불안감을 함께 갖고 들어가는 게 신병훈의 일요일 메인 승부 7경주인데요. 자, 오늘 부산 승부 좀 일찌감치 가는 3경주가 있어서 아마 이게 연달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중반부에 부산 3경주와 요 7경주 또 요 전반부에 5경주하고 겹칠 것 같은데요. 자, 이 경주는 지난 경주 때 폭발력을 발휘했던 안쪽에 이번만 스페셜 로드 1 이번에 감량의 이동화 기수를 한 번 더 올렸고 이동화 기수가 직접 새벽쪽에 준비까지 했기 때문에 요거 놓고 배당판 돌아가면서 지난번에 아쉬웠던 6번마 천리 또 지난번에 입상했는데 휴양기가 있는 9번마 위즈 스피드 여기에 4번마 슈퍼브로드 3번 당찬비상 또 요런 OPD 우리 이를 놓고 골고루 팔릴 텐데 이번만 스페셜 로드 1이 신병훈의 한방 막권이긴 한데요. 이번에 스페셜 로드를 놓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스페셜 로드들이 나빠서냐? 아닙니다. 과거 이동화 기수가 타고 한번 깨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루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죠. 말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화 기수가 그만큼은 뽑아낼 거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말 자체의 까다로움 특히나 이거는 외곽이면 쫙 감아돌면 됩니다. 근데 안쪽이면 잘못하면 갇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빼서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이동화 기수가 깨진 겁니다. 뭘 못하고 안 가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말이 좋으니까 이번만 스페셜 로드에 때린다. 하지만 요게 부러지면 역시 배당이다. 얘에 상관없이 신병훈이 잡아둔 승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배당 메리트가 있고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선택을 한 게임입니다. 이번 경주 당연히 한 방 붙여도 좋고요. 한 방 부러지면 더 든든합니다. 원투를 원하셔도 좋고
후공을 하시면 버튼도 날 수 있는 이번 7경주입니다. 오늘 5경주, 부산 3경주, 그리고 메인 7경주의 후반부 끝장까지 10월의 첫째 주 1호경마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요. 그런 거 싹 씻어낼 수 있는 한 주간 약속드리면서 요거 하나 본예상 이번 코너의 7경주, 이번 코너 7경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 맞다 싶으시면 함께 든든한 배당 챙겨가시고 때려가시고 꼭 이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호경마 10월 2일 1호경마 8경주 갑니다. 1200사 3등급 한 배 탑시다.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1호경마는 3경주 한방, 8경주 한 배 이렇게 준비를 했고 9경주는 대상경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는 이제 마지막 승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 이찬호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7월 9일날 우승. 그리고 지난 경주 걸음이 좀 안 나왔는데 아쉬운 거는 보인 1번 희망로켓 이번에 게이트 잘 잡고 있습니다. 자, 1200m 동거리 나와 있는데 역시 저기만장 이찬호 안장 여기에 1200거리라면요 희망로켓이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여기서는 만회할 수 있다.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겠고요. 일반 희망로켓을 일단 중심에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종마 뒷신발이었으니 이번 아르고 챔프가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9번 슈퍼스타트가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습니다만 역시 직전경주 3척의 아쉬움 박으름 기수가 재계승한 연하나 마이더스 로드 이 정도가 일단 강력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안유리 기수로 결정 7번 KT 스타라 마필도 역시 이번 경주 기수의 변화를 준 만큼 그리고 지난 경주 최근에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아쉬움이 있는 만큼 역시 이번 경주 50일의 안율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그러한 전망인데 일단은 1번 희망 로켓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압축해서 뭐 2번 정도로 좀 압축해 때려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 2점 조건 좋습니다. 1번 희망 로켓 가장 좀 세게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후차권에서 한 방 때리고 한 마리 정도 받쳐가는 막건으로 해서 배팅 올려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반부 3경주 한 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중후반부에 8경주를 또 한 배 탑시다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와 8경주 두 개의 경주 방송 승부로 준비한 경주만큼은 또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또 힘을 실어서 제대로 적중으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8경주 현장 음성까지 한 번 더 힘을 좀 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역시 마지막 경주 지난주도 마지막 경주 기분 좋게 메인 승부 또 깔끔하게 원틀 막건 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주도 1호경마 마지막 경주까지 자 기분 좋은 적중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경주까지 현장에서 한 번 더 함께 해주시고요. 자 8경주 자 한 배 탑시다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리겠다는 약속 전하면서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월 2일 1호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 국산 오픈. 자 이번 경주는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배 그러니까 뭐 제주 도지사배 대상경주로 펼쳐집니다. 네. 서울과 부산 총 13마리가 나와 있고요. 그야말로 뭐 발빠른 말들이 총출동했고 초반 뭐 박 터진다? 네.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앞선이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19조에서 2마리가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떠한 또 경주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특별자치도지사배 뭐 예상 경주를 해갖고 이제 산타글로리아가 우승을 했고 샤프게일, 스페셜 루키, 황금비트 중 이런 순서대로 왔고요. 이 오뚜고뚜기가 과연 서울 최강의 선행마들을 만나서 서울마드가 이제 얼마큼 뛰느냐에 따라서 경주 거리가 좀 달라질 1400이 될 텐데요. 실전을 뛰면서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말 중에 하나 관심 가는 게 안쪽에는 이번만 샤프게일입니다. 지금 아까 좀 말씀하다가 좀 말이 헷갈릴 뻔했는데 이번 경기 특성이 선행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오뚜고뚜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오뚜고뚜기가 나간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창세나 외곽에 있는 터치플라인 쉽게 그 자리를 뭐 혼자 가라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펼칠 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최적의 전개가 저는 안쪽에 있는 이번마 샤프게일이라고 봅니다. 1400의 특성, 1400의 장점, 특히나 이 말의 특성은 내측 최적 포지션을 잡았을 때 능력 발휘가 되는데 지난번에 8번 게이트에서 외곽의 힘을 다 쓰고도
앞에 갔던 스페셜 루키를 이겼던 걸음입니다. 근데 좀 무리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무리하고도 힘으로 이겨냈고 이번에 어쨌거나 무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갈 말도 다 보내놓고 타기 때문에 지난번의 기세 이번엔 안쪽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몰아볼 이번 샤프게일의 변화된 모습 또 배당의 메리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샤프게일이요? 네. 가시죠. 네, 저거만 센터 글로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직전 경주 우승과 입상을 한 마필을 좀 추천드리게 됐는데 뭐 이번 경주는 그렇습니다. 오뚜고뚜기가 가고 창세 따라붙고 터치플라잉 따라붙고 거기에 인디언 스타도 정말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앞이 정말 치열한 난타전으로 펼쳐지게 됐는데 앞에서 버티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직전 경주 올라왔던 걸음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오버마 산타글로리아가 이번 경주는 또다시 한번 직전 경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산타글로리아가 지난 그 제주 예선 경주에서 우승을 했죠? 네. 파울로 기수가 타고 우승을 했는데 파울로 기수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마치고 있습니다. 매니피자마로서 1억 4,500만 원짜리의 상당히 좋은 고가의 몸값인데요. 역시 저 또한 이제 마반을 잡을 때 가장 좀 세게 잡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고 역시 초반 앞선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경주입니다. 오뚜고뚜기, 창세, 외곽의 터치플라잉 진짜 그야말로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말들이 초반부터 강력한 선행 승부를 던질 말들이고 또 외곽에도 발 빠른 말들이 있는데 우리 신병훈 의원이 볼 때는 역시 오뚜고뚜기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넘어가려고 마음 먹으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셔시대 기수가 오뚜고뚜기를 뭐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한은 워낙에 이 물고 뛰는 스타트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중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밀고 나가는 거는 뭐 오뚜고뚜기가 어쨌든 앞을 견제한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19조에서 두 마리가 나왔는데 역시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진 스페셜 루키가 역시 이번 경주 용근이 안장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뭐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직전 경주 페인과 아쉬움 속에 한 번 더 용근이 안장이라면 역시 스페셜 루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번마 샤프게일, 3번마 스페셜 루키, 5번마 산타글로리아 이렇게 3두를 관심 마필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세 관리 맛인데 애증이 많은 저에게는 참 그런 말인데 이 경주에서 창세가 오면 창세는 정말 센 말이죠. 그쵸? 오뚜고뚜기 다 이기고 그러니까. 정말 따라가서 한번 모래 조금 맞더라도 따라가서 그 스타트 때 쓰던 힘을 라스트에 쓰면은 말이 얼만큼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따라가려면 아예 추입해야 될 것 같아. 말이 너무 물고 뛰어갖고. 그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늑발 시키고 맨 뒤에서 딱 있다가 3, 4번에 딱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를 대상 경기 실험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실험했으면 참 그쵸. 좋았을 그 텐데. 전에 좀 흙을 맞춰보고 따라갔으면 몰랐는데 확실히 늑발 하니까 말이 확 물고 뛰어버리니까 힘을 중간에 또 써버리더라. 그러니까 아예 이런 말 한번 잡아버려야 되는데 또 그러면 팬들은 안 갔다 그러잖아. 그쵸. 팬들은 이게 왜냐면 옛날 이현종 기수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또 막 각질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요. 저는 뭐 일단 뭐 김영관 마방 역시 대성경주 뭐 김영관 마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경주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원정일 의원이 오늘 또 후반부 뭐 10경주는 뭐 한 방으로 한번 시원하게 때린다 하니까 네.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0월 2일 서울제 10경주 경주거리 1900m고요 2등급 편성입니다. 1호경마도 그렇고 서울 4경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승부처 4경주고요. 거기서도 한번 제대로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볼 거고,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 1900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조금 분산이 됩니다. 안쪽에 1번마 늘푸른 타이거가 게이트 2점 잘 잡았어요. 최근 들어서 게이트 운이 조금 없어서 전개가 조금 아쉬웠는데, 자, 오늘도 게이트 안쪽 어차피 추입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전개가 나와줄 수 있다. 자, 3번마 슈퍼 코만도도 승급전 바로 입상하고 우승하고 부담 중량 확실하게 좀 떨어뜨려 놓으면서 다시 한번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7번마 샴로커 역시 강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승급전에 있었던 더센 챔프, 진명라이언, 황금세상이
모두 다 우승으로 승급을 하고 난 다음에 꼬랑지를 말았고요. 자,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9번마 삼봉이 문정균 기수로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외곽에 10번마 남산축제가 직전 경주 1400m, 거리적인 부분이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았다. 자, 이번 경주 마이너스 5km입니다. 자, 이렇게 분산이 되는 레이스 속에서 원정일이 한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한방이었고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한방 주력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게요. 자,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준비 많이 한 만큼 적중이 나올 거고요. 적중이 나오는 만큼 가족 여러분도 원정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메인 경주. 자, 한방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걸렸습니다. 자, 한방으로 여러분께 강하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경기입니다. 10월 2일 일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이만큼 1200 단거리입니다. 선행마들 또 선임마들 초반 중반에 뭐 자리 싸움은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가 될 거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초 걸렸던 게 이제 코디앙 러브인데 이제 코디앙 러브가 조금 더 외곽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조금 더 외곽으로 밀려갖고 레이스를 풀어야 되는데 물론 요거를 이제 단순하게 대입을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경주 단순하게 끝걸음 여력만 판단을 한다라면 6번마 코리안 정상의 끝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거의 뭐 마지막에는 이겨갈 듯이 거의 이겼다는 걸음 자체를 좀 좋았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파르비치 기수가 기승 정지기 때문에 조성원 기수가 올라가고요. 조성원 기수가 직접 새벽주고 훈련 담당을 했는데 초반 선행권을 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에이스 러너가 있고 뭐 청상의 별이 있고 안쪽에서 뭐 외곽에 또 켄타키언이, 특히나 켄타키언이 워낙 빨라서 세 마리가 어떻게 뛸지 모르겠고 또 상간마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디앙 러브도 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10번 게이트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보면 레이스 전개상으로 지난번에 아쉬웠던 6번마 코리안 정상이 이번엔 역으로 또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조성원 기수하고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술 차이는 조금 나겠습니다만 충분히 코리아 정상이 1200이라 할지라도 올라올 타이밍이 된다 해서 요거를 관심마 마지막 경기 관심마로 6번마 코리아 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정상이요? 네. 가시죠. 네, 켄터키 연인입니다.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뭐 무궁무진하다. 아직도 보여줄 걸음이 있다. 50조 박재우 마방에서의 상당한 기대치를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미견 기수가 뭐 선행 이후에 뭐 거의 시종일관 뭐 잡고 들어왔어요. 뭐 경주를 하는 건지 뭐 주행 검사를 하는 건지 뭐 그 정도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직선에서 직전 경주 임견 기수가 조금 더 때리고 몰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뭐 손쉽게 뭐 우승까지도 올 수 있는 인기마가 아닐까. 8번마 켄터키 연인 추천드립니다. 8번 켄터키 연인. 저는 4번마 에이스 러너가 이제 지난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벨리 기수 한 장이고요.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인데 일단 게이트 4번 게이트에 51km 부담 능력 잘 받았고 벨리 기수 뭔가 보여줘야죠. 저는 벨리 기수 한 장 10조 마방 또 벨리가 직접 준비도 잘했고요. 저는 에이스 러너 요마필에 한번 연속 입상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4번, 6번, 8번입니다. 네. 4, 6, 8 이렇게 한번 마지막 경주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10월 2일 1호 경마 11경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후반부 승부가 7, 80 경주가 있습니다. 7, 80 경주 후반부 시원하게 한번 또 현장에서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자, 10월 경마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경마도 뭐 여러분들의 기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유열입니다. 자, 10월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2일 1호 경마 부산방송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가죠. 뭐 지금 시간이 이제 목요일 4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 경마 심화표가 뜰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일단 10월 경마로 접어들었고요. 여하튼 뭐 9월 경마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일단 국물 경마에서 좋은 결과로 또 마무리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또 토요 경마, 그리고 1호 경마 뭐 잘 해가지고 또 10월 경마 잘 해야죠. 자, 10월 경마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날 대선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네, 서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특급 기수들이 대부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김용훈 기수 비롯해서 파울로 기수, 특급 기수들이 다 올라가 있는 가운데 좀 그래도 서승훈 기수가 하고 좀 신인 기수들이 이제 많이 출전을 할 텐데 이번 주 포커스는 서승훈 기수, 김동현 기수, 신인 기수들이 얼마큼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좀 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잘 하자고요. 네. 자, 승부경주는 2경주, 3경주, 4경주입니다. 2, 3, 4경주를 승부로 일단 예고를 드리면서 풀어갑니다. 자, 1경주 1000m 5등급 레이스 12마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뭐 강력한 축이 있는 경주는 아닌데요. 1000m 거리답게 선행형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조하고 있고, 그 지금 뭐 나름대로 감량 카드들이 동반 출전했는데 4번마 댄싱캣을 가장 관심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감량 메리트를 찾으려고 김남성 기수한테 기회가 2번 갔다가 오현 기수한테도 한번 갔다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로 최은경 기수, 그러니까 마방에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큰 기대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특급 기수를 태우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1000m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김남성 기수한테 기회가 갔다가 요번에 이제 최은경 기수한테 왔고, 최은경 기수가 이제 오랜만에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19주에 넘어가서 직접 새벽지구 훈련까지 진행을 하면서 뭐 상대가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만 영광이시나라는 상대마를 여유있게 압도할 정도로 순발력 스피드는 따비였고, 지난 경기 때 따라가면 안 되겠지 했는데 따라가서도 의외로 좀 근성 있는 모습, 특히나 지난번에 채찍까지 놓치는 가운데서도 3착을 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선행이면 더 좋겠지만 선행은 어렵더라도 충분히 감량의 메리트를 활용할 4번마 댄싱캣을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4번이요. 가시죠. 네, 직전 경주 댄싱캣과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이 8번마 에이스맨을 추천드립니다. 뭐 현장에서도 역시 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유현명 기수가 욕심을 내서 선행을 갔지만 무너졌고, 바로 안장에 교체가 되면서 임성실 기수가 분명히 공부를 한 이후에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의외로 걸음이 안 나오더라. 이번에는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는 작전이 주요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거리를 줄였고 안장 또한 서승훈이로 바꿨어요. 서승훈이는 그런 거죠.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에서의 어떤 기승법을 분명히 부산에서도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리적인 손해를 분명히 덜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성적으로 이끌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직전 경주 댄싱캣이 에이스맨하고 반마신 차입니다.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경기는 8번마 에이스맨 추천드립니다. 그래, 8번 에이스맨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이고요. 여기 안쪽에 1번은 부경돌풍이라는 마필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인데 그 당시에 인기 순위 3위였던 말입니다. 댄싱캣이 인기 5위였죠. 에이스맨이 인기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댄싱캣보다는 인기마로 팔렸었던 마필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호식 안장의 1번 게이트 부중 3.5 마이너스 52.5의 1번 게이트다. 역시 부담량이 내려왔고 게이트가 좋아졌고 1번 부경돌풍의 강력한 선두권 공략, 저는 1번 부경돌풍의 강공 기대하면서 1번 부경돌풍, 4번 댄싱캣, 8번 에이스맨 3마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2경주 신화, 3경주 신병훈, 4경주 원정일, 저희 3연타 승부 지금부터 바로 이어갑니다. 자, 10월 2일 1호 경마 부산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 부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부산교차 2경주 외곽에 있는 16조 소속의 연하나 가속 에이스가요, 지난 경주 유현명이가 타고 우승을 했고 오늘은 서승훈이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뭐 게이트 외곽에 있습니다만 지난 경주에서도 9번 게이트에서 뭐 손쉽게 우승을 차지한 마필, 뭐 다시 한번 외곽이지만 뭐 충분히 연속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 자, 연하나 가속 에이스를 배팅에 중심권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후차권에서 뭐 여러 말들이 좀 팔릴 겁니다. 뭐 특별하게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만큼 후차권은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주에서는 역시 후차권에서 어떠한 마필이 준비를 잘하고 나왔느냐,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하나 가속 에이스에 붙이는 후차권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이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짭짤한 중배당 막권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 방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는 그런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2경주 11번 가속 에이스를 놓고요. 11번 가속 에이스를 놓고 기본적으로 한 방 강하게 때리는 원틀 막권, 그리고 한 마리 정도 받쳐가면서 때리고 받치는 막권, 깔끔하게 막권 압축해서 7대3 정도의 비율로 때리고 받치는 딱 두 방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자, 부산교차 2경주 방송 승부로 준비한 1호 경마 한 배 탑시다. 자, 10일 놓고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는 두 방으로 해서 강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0월을 열어가는 10월 2일 1호 경마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는 전반부에 있는 3경주입니다. 1400 혼합 4군 무대 12마리. 신병훈이 보통 승부처를 혼합 4군 아니면 2군, 이상하게 1호 경마도 이렇게 겹쳐지는데요. 일요일날 편성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3경주 선두처로 선정한 이유는 아마 저하고 한 달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신병훈의 관리마가 나왔고, 지난번에 놓쳤고, 그 지난번에도 놓쳤던 말. 근데 두 번 다 내용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한 번은 놓고, 한 번은 돌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번에 신병훈이 원했던 편성에 걸려 들었습니다. 자, 아마 최고 인기 많은 안쪽에는 2번마 캐피털 강자, 안쪽이 유현명 카드고, 외측에 8번마 매치파워, 역시 서승훈 카드. 초반에 둘 다 앞에 갈 수 있는 전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00거리지만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5번만 끝판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세 마리가 막 엇비슷하게 머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경주 구성을 신병훈이 시원하게 한 놈의 노림수 잡고 또 인기마 중에서도 때릴 수 있는 한 방의 카드를 갖고 들어가는 오늘의 메인 승부 일찌감 선정을 했고, 역시 예고했던 혼합 4군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좀 결과물이 안 좋아 아쉬웠는데요. 대신에 금요 경마할 때 좋았던 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금요일부터 좋았던 감 일요일로 이어갈 거고요. 일요일날 메인 승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선정하니까요. 그 하나의 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경주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고, 그 매진을 다한 결과물 본예상 5번 코너 현장 2시 30분 경주에서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없는 놈, 바로 이번 3경주 10월 2일 2시 반에 펼쳐집니다. 궁금하신 분들 본예상 함께 하시고, 함께 꾸준히 했었던 분들은 현장 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놈 놓고 일요일 부산 메인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자, 10월의 첫째 주 일요교차 부산 4경주 원정현이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경주예요. 자, 11마리 게이트 꽉 채워져 있는 레이스 속에서 승급전에 있는 기프티드 선의 상승세, 그리고 안쪽에 팬텀 블레이드, 상승 물결, 기막힌 질주, 뭐 이러한 마필들 뭐 어설프게 좀 팔리고 있고, 뭐 포마이시스까지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력 변화를 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중심 잡기가 조금 애매한데 3번막 가보스타 놓고 때립니다. 메인 경주 충만 오픈해 드릴게요. 가보스타가요, 승급전인데 마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는 저는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직전 경주 김영근 기수가 빅뱅비드 미니미 뭐 레이스 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쉽게 선행 가서 그냥 가볍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기막힌 질주 하나 정도 있고 안쪽에 팬텀 블레이드 정도가 있어요. 선행을 가냐 못 가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앞선에 얼마만큼 잘 붙어갈 수 있느냐. 가보스타는요 따라가도 됩니다. 여러분 믿고 중심 잡고 때리십시오. 자, 여기에
지금 한 방을 붙여 먹을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언급드린 마필 중에 완틀 막건이 있고요. 후공 막건이 있고 아예 노림수 배당 마필이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쪽에 1번마 팬텀 블레이드, 2번마 상승물결, 6번마 신세계 신화, 7번마 기프티드 선. 외곽으로 날아와서는 일단은 기막힌 질주 정도만 여러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에 잘라낼 마필 확실하게 좀 잘라내고 배당은 또 배당대로 확실하게 좀 가져가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승부, 메인 승부, 자, 부산교차 4경주에서 원정일과 함께 해주신다면 뭐 먹을 수 있는 배당, 따뜻한 배당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5경기입니다. 1400 3등급. 자, 경주 이제 지난 경주 때 만났던 2번마 윈고맨과 3번마 프라이빗 댄서, 저기 상승세 4번마 벌마의 신, 5번마 마추픽추, 6번 영웅볼트. 을 7마리인데 을이 좀 빡빡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잘 뛴 거를 떠나서 이번 경기 좀 더 뛸 수 있는 만 역시 4번마 벌마의 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 때 선행을 못 가면 전두구간 외곽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레노 에스터카드한테 좀 깨지긴 했는데 요 말 자체가 좀 강한 말머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호식 기수가 못 탔다라기보다는 딱 그 감량 기수만큼 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금 적임의 서승훈 기수인데 그전 경기 때 깨졌던 것이 57.5였다라면 이번엔 다시금 신군전이지만 50이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등짐을 안고 있고, 서승훈 기수가 직접 오션라인과 새벽지구 훈련까지 하면서 이 약간 농땡이 기질, 약간 덜 뛰는 기질까지 잡으려고 훈련 강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1400거리에 대한 장점, 또 내려온 핸디캡, 여기에 적임 서승훈, 4번마 벌마의 신, 비싼 말인데요. 이제 비싼 말 가격할 때가 점점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1억 8,200입니다. 말값 해야죠? 네. 네, 이번 경주는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한 마리를 좀 잘라드려야 되겠다 좀 판단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신병훈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출전 두수는 7두로 정말 단촐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정말 고만고만한 그러한 레이스예요. 그런데 5번마 마추픽추는 저는 의심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부담 중량이 56.5예요. 맥시멈까지 올라왔고, 그나마 조금씩 하던 그 강조교마저도 없어졌어요. 요거는 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7주 만에 공백인데 부상은 없습니다. 마필에 대해서 뭐 크게 컨디션이 오르갔다 내려왔다라기보다는 조교 강도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상대마들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5번마 마추픽주는 원정일 마반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추픽추를 자른다. 그렇다면 3번 프라이빗 댄서와 3번 벌마의 신 한 방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병훈 의원도 네, 저도 일단 기본 맞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3번 프라이빗 댄서의 상승세냐 아니면 벌마의 신의 역시 직전 그 선전 이어가는 그림이냐 3, 4. 일단 마추픽추를 자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3번, 4번 두 마리 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1경기입니다. 1400 1등급. 자, 이번 경기 뭐 1등급이기는 한데 참 출전 두수 좀 단촐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감동의 바다가 최은경 기수가 올라가서 참 구미는 감동의 바다는 참 잘 만납니다. 어딜 가나 참 이날도 7살 안말인데 어떻게든 다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을 골라 나왔는데, 글쎄요, 뭐 오뚜고뚜기하고 주초에 좀 병합죽을 해봤던 모습도 있었는데 뭐 그 실전 경주력을 떠나서 감동의 바다도 걸음 자체가 쉽게 참 죽지를 않더라고요. 7살이고 지난번에 대상 경주까지 나가서 뭐 추입을 한번 타봤지만은 뭐 별거 그냥 걸음이 나오진 않았는데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번 경주 자체가 뭐 마천볼트라는 지난번에 이미 감동의 바다를 이겼던 워낙 무서운 말이 있기 때문에 마천볼트의 기세를 어떻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글쎄요, 그 마천볼트가 왔던 기세보다는 저는 감동의 바다가 요번에 한 번 더 좀 재밌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는 뭐 그 경마라는 게 말이 세서 오는 것도 있지만 경기 전개상의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곽에서 선두권 가세, 그 엎어치기에 1400이라면 54에서는 뭐 언제든지 경쟁력 있는 말 8번마 감동의 바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기회를 줬네요. 네. 최은경 기수에게 또 김영관 주교사가 하나 줬는데 감동의 바다.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폭탄 배당이 나왔던 이즈번마 마천볼트는 저는 정말 사실상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단거리 그때 뭐 슈퍼잡기 외국에서 많이 나왔던 그 경주였는데, 야, 마천볼트가 추입을 하는데 전 마천볼트인지 몰랐어요. 저게 뭐지? 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발걸음을 단거리에서 보여줬고요. 자, 이번 경주 앞선 가는 마필들이 눈에 딱 보여집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뭐 감동의 바다가 보여지고 뭐 타피 포인트도 보여지고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취입할 수 있는 능력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마천볼트 출전 주기가 조금 짧은 게 단점이긴 한데 뭐 30초 울줄리마망에서 이거 뭐 말 안 좋은데 썼겠습니까? 말 상태 원정일이 봤을 때도 전혀 이상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번 마천볼트 추천드립니다. 마천볼트 그래요. 지난번에 슈퍼자키라는 외국인 그 용병이 탔던 그때 그 코리아컵 스프린트 경주였습니다. 3주전이었죠. 그때 슈퍼자키가 쏘고 마천볼트가 종반에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315배 배당이 터졌는데 그 마천볼트가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자, 미즈마고의 이제 사토시 기수가 직승한 마필 지난번에 동방대로 챔프라인을 따돌리면서 여유승을 거두었습니다. 사토시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요. 역시 직선주로 종반 한 발, 출전마가 9두입니다. 다시 한번 직선주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9번 미즈마고의 연속 입상. 저는 9번 미즈마고 추천드리면서 8번 감동의 바다, 2번 마천볼트, 9번 미즈마고 3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개의 경주 중에서 3개를 승부처를 빼니까 3개의 경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말씀드리지 않은 3개의 경주는 또 승부처니까요. 저희가 승부로 준비한 경주, 자 2, 3, 4경주는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집가시길 바라면서, 자 10월 경마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일 1호 경마 현장에서 또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